화학 반응식에 연결지어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인데요. 이것도 이제 화학 반응식과 더불어서 실기 시험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필기 때부터 연습해 두시면 좋은데 너무 어렵다 하면 실기 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서 만든 거예요. 자, 보일의 법칙은 기체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누르면 부피가 쪼그라들고 압력이 줄어들면 부피가 팽창하는 그런 현상을 관찰을 해서 보일의 법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P랑 V를 곱하면 일정하다. 자,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한데 절대 온도와 부피는 서로 비례한다는 식으로 온도분의 부피는 일정하다. 그래서 보온 샤 압이라고 해서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서로 B와 압력 그리고 온도와 부피 간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기억하시기가 조금 쉬울 거고요. 그래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은 어쨌든 이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식을 합쳐서 T분의 PV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합쳐서 나타낸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이 변화할 때, 온도가 변화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계산을 할 때 특히 이 T에 대한 값은 어떤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값을 대입해줘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면 이 공식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기체 1몰은 0도씨 1기압에서 22.4의 부피를 가지는데 그것을 보일-샤를의 법칙에 대입하게 되면 0.082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은 어떤 상태이든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기체 상수라는 값으로 부를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PV는 몰수에 따라서 RT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식으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보일-샤를의 법칙에 따라서 나온 거다, 응용해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면 사실 이 위에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면 PV는 nRT다라고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PV, nRT 이렇게 각각의 의미가 있고요. 이 n이라는 값은 n분의 W, 분자량분의 질량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PV는 n분의 WRT라고도 쓰는데 이 식을 거의 더 90% 이상 많이 쓰게 됩니다. 자, PV, nRT든 PV는 n분의 WRT든 이런 기호가 있을 때 단위를 잘 맞춰줘야 문제가 깔끔하게 풀리는데요. 문제에서 어떤 부피의 기호를 구하라는지에 따라서 질량, 분자량, 기체상수의 단위를 이렇게 세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세제곱미터를 구하라고 할 때는 리터보다 세제곱미터가 1000배의 차이가 나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램도 1000배, 몰도 킬로몰 이런 식으로 1000배 차이가 나도록 단위를 각각 바꿔주시면 되고, 부피가 리터로 정해지든 세제곱미터로 정해지든 압력이나 절대온도의 단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n이라는 값을 구하게 된다면 몰수이기 때문에 몰이나 킬로몰로 단위를 맞춰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문제 유형에서 화학 반응이 없는 유형과 있는 유형이 있는데 이런 식이 화학 반응이 없는 유형입니다. 이산화탄소를 표준 상태에서 방출했다고 했어요. 자, 이산화탄소가 방출됐다.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 아이스크림 포장했는데 그 아이스크림에 들어가 있는 드라이 아이스가 공기 중에 이렇게 연기 상태로 흩어져 나갔다. 기체 상태로 변했다. 즉 고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변했다. 상태 변화만 있는 상태 때문에 화학 반응이 없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반응식 없이 바로 PV는 nRT를 쓰던지 PV는 n분의 RT를 써주시면 되는데, PV는 nRT를 쓸 건지 PV는 n분의 WRT를 쓸 건지는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킬로그램으로 주어졌죠? 이 킬로그램은 몰수인가요? 질량인가요? 자, 몰수라는 것은 몇 몰, 몇 킬로몰 이런 단위를 쓰고, W라는 것, 질량은 그램,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1kg은 W를 쓰는 거기 때문에 PV는 n분의 WRT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이산화탄소 1몰이라고 문제가 되어 있으면 NRT를 쓰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이제 식을 결정하는 방법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N인지 W인지에 따라서 식을 결정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V는 PM분의 WRT로 바꾼 다음에 PMWRT를 각각 이제 구해줍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단위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 단위는 누구의 단위가 기준이 되냐면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피의 단위가 기준이 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그램이 단위가 되기도 하고 킬로몰이 단위 기준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같은 세트 안에서의 그 단위를 기준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PMWRT에서 P는 단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1기압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1기압인 이유는 표준 상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분자량은 CO2인데요. 왜 CO2가 여기서 나왔냐? 이산화탄소 1kg이라는 문제의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무게가 몇인지 원자량의 합으로 구하게 되는데 44g/몰이라고 썼죠. 왜 여기에 단위를 g/몰이라고 썼을까요? 이 단위는 이 문제에서 구하는 부피의 단위,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단위와 맞춰주는 겁니다. 리터와 세트가 되는 것은 g/몰이기 때문에 여기 g/몰로 맞춰준 거고요. W는 질량인데 질량이 1kg 나왔으니까 1kg을 썼죠. 근데 단위를 g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kg을 g으로 환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R은 0.08이 atm.리터. 어디서 나오는 리터냐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그 리터예요. per 몰, 리터랑 같은 팀이 되는 단위죠. 몰.k가 되고 만약에 세제곱미터를 구하는 문제다라면 기체상수의 단위가 atm.세제곱미터 per 킬로몰.k로 이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마다 각각의 단위가 어떻게 지금 쓰여지는지를 잘 보세요. 그리고 T는 0도씨에 273을 더해서 켈빈으로 항상 맞춰서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한 각 항을 대입을 할 때는 단위를 복잡하니까 쓰지 마시고 위에서 충분히 보여졌기 때문에 숫자만 이렇게 쭉 대입을 해서 공학용 계산기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바꿔서 단위 붙이는 것까지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주는 물질과 구하라고 하는 물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나온 그 계수 B를 한 번 더 곱해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는 PV는 뭐 NRT, PV는 N분의 RT를 써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는데 NaClO3 2몰이 고온에서 완전히 열분해하였다. 이런 것은 뭐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그런 상태 변화가 아니라 화학 반응입니다.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을 쓰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NaClO3가 반응을 하게 되면 NaCl과 O2가 되는데 염소, 산 계열은 완전히 끊어지면서 분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을 하면 미정계수법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미정계수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수를 2, 2, 3으로 완성을 하고 표준 상태라는 말이 있으니까 0도씨 1기압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PV는 NRT를 쓸지 N분의 WRT를 쓸지 결정하는 것은 문제에 있는 조건입니다. 자, 문제에서 몰을 줬기 때문에 N이 들어가는 PV는 NRT를 쓴 거고요. 이걸 V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P분의 NRT가 됩니다. 자, P는 1, N은 2몰, 그리고 R은 0.082에 구해야 되는 단위가 리터죠. 그래서 리터 per 몰.k, 그리고 절대온도 T는 이렇게 플러스 273을 했을 때 273 켈빈으로 해서 각각을 대입을 하는데 이 식은 지금 NaClO3에 대한 식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부피는 누구의 부피냐면 산소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NaClO3가 반응을 했고 산소가 얼만큼 생기는지의 비율을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NaClO3가 2몰이 들어갔을 때 산소가 3몰이 나오더라 라는 식으로 곱하기 2분의 3을 해주는 거고요. 이 뒤에 있는 분자식은 각각의 개수가 누구의 개수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분자량을 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에 대입을 하실 때는 여기에 있는 숫자들만 1분의 2 곱하기 0.082 곱하기 273 곱하기 2분의 3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화학 반응이 있는 유형에서 조건이 제시된 몰수랑 구해야 하는 몰수를 곱해주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익숙해지실 것 같고, 문제에서 제시되는 조건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표준 상태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예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든 안 나오든 별다른 온도에 대한 말이 없으면 0도씨 1기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이 밀리미터 Hg로 나오는 경우에는 760mm Hg가 1atm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시된 압력에다가 곱하기 760mm Hg분의 1atm을 해서 ATM으로 환산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과 같은 경우인데요. 탄소가 연소할 때의 연소 반응식을 쓰고 산소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탄소가 반응을 한 거예요. 화학 반응이 있는 거예요. 탄소가 O2랑 만난 반응을 이렇게 써주시고 PV는 n분의 WRT를 썼어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문제에서 W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V는 PMWRT를 각각 구해보면 P가 750mm Hg로 줬어요. 우리가 보통은 ATM으로 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ATM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곱하기 760분의 1을 해가지고 0.9868로 했는데 이렇게 계산 중간에 나오는 소수 자리는 큰 게 더 계산 결과값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좋아서 소수 넷째 자리까지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분자량은 물질의 질량이 나온 것의 그 물질의 분자량, 그래서 탄소가 12kg이라고 했으니까 탄소의 분자량을 생각해보면 탄소의 분자량도 12kg이네요. 자, 12kg per 킬로몰이라고 썼는데 이렇게 단위가 그램 per 몰이 아니라 킬로그램 per 킬로몰이 되는 이유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단위가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W 질량은 12kg이 되고요. 문제에서 나온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기체 상수는 0.082에 ATM 미터 세제곱 per 킬로몰.K라고 썼죠. 자, 이렇게 쓴 이유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단위가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절대 온도는 온도에다 273을 더해서 303 켈빈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을 대입하고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조건을 준 것과 구해야 할 것의 비율을 써줘야 됩니다. 문제에서는 탄소에 대한 조건을 주고 산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탄소를 밑에다 쓰고 산소를 위에다 써서 각각의 개수를 앞에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반응식을 봤을 때 탄소가 1개 반응했어요. 그때 산소는 몇 개 들어갔나요? 1개가 들어간다는 뜻의 화학 반응식이죠. 그래서 곱하기 1분의 1을 하는 거고 사실 곱하기 1분의 1을 하나 안 하나 결과값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풀이 과정이 채점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 단위까지 잘 맞춰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부피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압력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분자량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PV는 n분의 WRT를 했을 때 각각이 다 구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삼투압을 구하라고 한다면 압력을 삼투압이라는 단위로 바꿔서 그냥 P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압력에서 V는 PM분의 WRT가 아니라 P는 VM분의 WRT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M은 60g per 몰인데요. 왜 60이 됐냐면 분자량이 6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V는 1000이죠. 1000일 때 여기 지금 리터가 쓰였죠. 자, 부피는 다른 물질들의 단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리터가 되면 그램 퍼 몰, 리터 퍼 몰 다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가 세제곱미터가 되면 분자량이 킬로그램 퍼 킬로몰 그리고 W가 킬로그램, 기체 상수가 ATM.m 세제곱 퍼 킬로몰.K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피의 단위를 기준으로 나머지의 항도 단위를 꼭 맞춰줘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자, R은 0.082, 뭐 W는 6g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절대 온도를 구하기 위해서 27에다가 273을 더해서 300켈빈이 되는 것까지 다 대입을 한 다음에 요소를 물에 녹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학 반응이 없는 상태이므로 그냥 이 상태로 계산을 끝내주시게 되면 0.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V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P를 구하는 문제든 M을 구하는 문제든 다른 문제에도 충분히 응용을 해서 단위만 잘 맞춰 준다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 구하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질량은 사실 몰수를 뭐 분자량으로 환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썼는데 너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많이 하는 이 몰수 비율 곱하는 거에다가 이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곱하기 22.4분의 구해야 하는 물질의 분자량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시면 뭐 115g이 열분해 할 때 몇 그램의 HPO3가 생기는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몇 그램은 부피가 아니고 질량입니다. 질량을 구할 때 몇 그램의 뭐가 생기는지, 몇 킬로그램이 필요한지 이런 식으로 질량에 대해서 구할 때는 PV는 n분의 WRT에서 V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P, M, W, R, T를 구해야 하는 그 물질의 기준에 맞춰서 그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그램 퍼 몰, 리터 퍼 몰 이런 식으로 다 단위를 맞춰서 풀어서 대입을 해준 다음에 일단 이 물질이 NH4, H2PO4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조건이 제시된 물질분에 구하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비율을 씁니다. 자, 이 반응식의 뜻이 인산암모늄, 이게 한 개가 쪼개지면 암모니아 한 개, 메타인산 한 개, 물 한 개가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산암모늄과 메타인산의 관계는 1대1입니다. 그래서 1분의 1을 써주고 여기까지 구하면 V, 부피를 구하는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램을 구해야 되죠.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22.4분의 분자량을 해줄 거예요. 22.4분의 누구의 분자량? 구하라고 하는 물질의 분자량을 해줄 겁니다. 자, 22.4에는 리터를 붙였어요. 왜 리터를 붙였냐면 문제에서 푸는 과정 중에 그램 퍼 몰, 리터 퍼 몰 이런 식으로 리터와 세트가 되는 단위들로 맞춰졌기 때문에 여기에 부피도 리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HPO3가 H가 1이죠. P가 31이고 O가 16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1 더하기 16 곱하기 3에 그램을 붙여줬어요. 자, 리터와 그램이 한 세트인 그런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단위까지 맞춰서 계산을 완성을 하시면 79.95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런 몰수에 대한 환산을 하는 방법, 그 비율을 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소수점이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 정도의 작은 소수점 차이는 채점 과정에서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 말고 n은 n분의 w를 가지고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는 부분이 더 편하다 하시면 그 방법으로 푸시면 되지만, 질량 구할 때, 부피 구할 때 구하는 식이 헷갈린다 라고 하시면 부피 구하는 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22.4분의 분자량만 해주면 질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식 하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편하신 방법대로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앞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뭐 공기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기의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은 V는 P n분의 WRT 한 다음에 비율을 곱하죠. 몇 분의 몇 이렇게 곱한 다음에 0.21분의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기에서는 0.21분의 1 들어간다는 것까지 이렇게 하시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한 문제는 다 푸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짧은 시간에 지금 문제를 계속 빠르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신지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내용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강의를 들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강의 들으시고 문제 풀어보시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산 과정을 따로 적으라는 말이 없으면 안 적어도 되지만 이상기체 상대방정식은 무조건 풀이 과정을 적으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식은 풀이 과정을 적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말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무조건 계산 과정을 쓰셔야 된다는 거 답변을 드리고 일반화학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